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 밤, 나는 50살의 나이로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 사인 불빛이 내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비추는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20살 소녀가 내 앞에 서서 속삭였다. 오늘 밤은 내게 맡겨요.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뒤집어버렸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50살이라는 나이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었다. 젊은 시절의 꿈들은 바람에 흩어졌고 결혼 생활은 차가운 벽처럼 무너졌다. 남편과의 이혼 후 나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는 평범한 한국 여성, 이지은이었다. 직장에서의 피로와 사회의 시선이 나를 짓누르는 날들이었다. LGBT라는 단어가 내 삶에 스며든 건 40대 중반에 하였다. 그전까지 나는 그냥 지상한 감정을 숨기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20살 김수아였다. 짧은 머리에 캐주얼한 스웨터를 입은 활기찬 대학생. 그녀의 눈빛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순수하고 대담했다. 수아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실례지만 여기 앉아도 돼요? 비가 너무 세서 그녀의 미소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수아는 연세대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했다. 그녀의 말투는 자유로웠고 눈빛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언니, 혼자 계시네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50대 여성은 얼마나 외로우실까 봐 그녀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덧니라고 부르는 기분이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녀는 최근 읽은 책에 대해, 서울의 젊은 세대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나를 꿰뚫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자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수아가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다. 언니, 오늘 밤은 내게 맡겨요. 같이 산책해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30년의 나이 차이, 그리고 이 낯선 감정.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는 순간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우리는 우산 하나를 쓰고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우리를 스치고 강물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채웠다. 수아의 손이 내 손을 스쳤을 때 내 심장은 20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펍으로 들어갔다. 수아는 맥주를 시키며 웃었다. 언니, 나 솔직히 말할게요. 첫눈에 반했어요. 당신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이는데 강해 보이기도 해요. 그녀의 고백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은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나이 든 여성에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아야, 너는 왜 나 같은 늙은이를? 그녀가 내 말을 막았다. 늙은이. 언니는 아름다워요. 나이 차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깨달았다. 엄마 아빠는 나를 딸로만 보시지만 나는 레즈비언이에요. 한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과거도 비슷했다. 젊은 시절 한 여성을 사랑했지만 사회의 압력에 굴복했다. 그 후로 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감정을 묻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수아의 원룸으로 갔다. 서울의 작은 골목, 젊은이들의 삶이 스며든 공간. 그녀의 방은 책과 포스터로 가득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탐색했다. 수아의 입술이 내 뺨에 스쳤을 때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언니,
사랑해요. 그녀의 속삭임이 내 가슴을 녹였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다. 내 전화가 울렸다. 딸아이였다. 엄마, 언제 집에 와?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해?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로부터 일주일,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낮에는 직장과 학교, 밤에는 한강변의 은밀한 데이트. 수아는 나를 오빠처럼, 아니 연인처럼 대했다. 그녀의 젊음이 나를 되살리는 듯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곧 시작되었다. 수아의 친구들이 우리를 목격했다. 수아야, 그 아줌마랑 뭐야? 너 미쳤어? 친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수아는 울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언니, 나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 없인 못 살아. 나는 그녀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 사랑은 가능할까?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가족의 기대, 나이 차이, 모든 게 우리를 가로막았다. 그런데 수아가 말했다. 언니, 같이 싸워요. 우리 사랑이 증명해 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결심했다.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를 나눴다. 바람이 우리를 감싸고 파도 소리가 우리의 맹세를 지켜주었다. 수아야,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돌아와서 더 큰 시련이 기다렸다. 수아의 부모님이 그녀의 일기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랑. 너 미쳤어. 아버지의 고함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수아는 집을 나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언니,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만 있어요. 나는 그녀를 안고 울었다. 그날 나는 딸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는 레즈비언이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딸은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곧 안아주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제가 지켜줄게요.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소문, 이웃들의 시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수아는 나의 강함을, 나는 그녀의 용기를 배웠다. 우리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다. 밤마다 그녀의 속삭임이 나를 위로했다. 오늘 밤은 내게 맡겨요. 그 말은 이제 우리의 주문이 되었다.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밤, 우리는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손을 잡고 세상의 시선을 무시하며. 수아가 갑자기 무릎 꿇었다. 언니, 나랑 결혼해요.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안 되지만 우리 마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아야. 영원히 함께할게. 그 후로 우리의 삶은 변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 수아는 졸업 후 작가가 되었고 나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딸아이와 수아의 부모님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수아의 어머니가 말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너희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그 말에 우리는 울었다. 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 밤, 나는 50살의 나이로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사인 불빛이 내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비추는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20살 소녀가 내 앞에 서서 속삭였다. 오늘 밤은 내게 맡겨요.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뒤집어 버렸다. 그 순간 내 심장은 30년 만에 다시 살아난 듯 쿵쾅거렸다. 한국의 추운 겨울밤, 한강의 바람이 우리를 스치며 나는 이 낯선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차가운 영혼을 녹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지은 50살의 평범한 한국 여성이다.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25년을 일하며 결혼과 이혼, 아이 키우기에 무게를 짊어진 삶을 살았다. 남편과의 결혼은 사회의 기대 때문이었고
그 안에서 나는 내 진짜 감정을 숨겼다. 40대에 들어서야 나는 레즈비언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나이든 여성에게 그런 정체성은 죄악처럼 여겨졌다. 친구들은 늙어서 그런가 라고 웃어넘겼고 가족은 나를 이상하게 보았다. 그래서 나는 홀로 버텼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직장의 복사기 앞에서 나는 미소를 지으며 감정을 삼켰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한강변의 작은 카페 강변의 속삭임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카페 안이 더 쓸쓸해졌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우산을 털며 안으로 들어섰고 그 순간 내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짧은 검은 머리에 청바지와 오버사이즈 스웨터를 입은 소녀. 그녀의 얼굴은 서울의 젊은이들처럼 세련되었지만 눈빛은 더 깊었다. 김수아, 나중에 알게 된 그녀의 이름이었다. 수아는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후 주위를 둘러보았다. 빈자리가 없자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언니. 여기 앉아도 될까요? 비가 너무 세서 다른 데 갈 데가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미소는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앉으세요.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수아는 연세대학교에서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 3학년이라고 했다. 요즘 논문 때문에 정신없어요. 한국 고전 소설 읽느라 밤새워요. 그녀의 열정적인 말투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아는 서울에서 자란 전형적인 도시 소녀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빠는 공무원이세요? 매일 여자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죠. 그녀의 말에 나는 공감했다. 나도 비슷한 가정에서 컸다. 대화가 깊어지자 수아가 갑자기 물었다. 언니는 무슨 일 하세요? 혼자 계신데 눈빛이 슬퍼 보이네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직장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그냥 사무직이에요. 50살 먹고도 매일 출퇴근하죠. 하지만 수아는 더 파고들었다. 50살이라니 아직 젊으시잖아요. 언니처럼 강한 분이 왜 슬프게 사세요? 밤이 깊어지자 비는 토막이 났다. 수아가 일어나며 말했다. 언니, 같이 산책할까요? 한강이 예쁠 것 같아요. 나는 망설였다. 30년의 나이 차이, 낯선 소녀.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끌려 일어섰다. 우리는 우산을 하나 들고 밖으로 나왔다. 한강 다리의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수아의 팔이 내 팔에 스쳤을 때 온기가 퍼졌다. 언니,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이렇게 같이 있으면 따뜻하죠.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책 중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수아가 갑자기 털어놓았다. 나 솔직히 말할게요. 언니를 보자마자 끌렸어요. 당신의 그 조용한 강함이요.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수아야, 나 같은 늙은이를 왜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늙은이. 언니는 아름다워요. 나이 차이는 상관없어요.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우리는 작은 펍으로 들어갔다. 맥주 한 잔, 두 잔, 수아의 웃음소리가 내 귀를 간지렸다. 펍에서 나온 우리는 택시를 탔다. 수아의 원룸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손이 내 무릎에 올려졌다. 언니, 나 레즈비언이에요. 당신도 느껴지세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한국에서 이 나이에 수아가 내 뺨을 어루만졌다. 그럼 같이 도망쳐요. 오늘 밤은 내게 맡겨요. 택시가 멈추자 우리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원룸, 책장 가득한 공간.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세상이 폭발했다. 그 키스는 30년의 갈증을 채워주었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탐험했다. 수아의 부드러운 피부, 그녀의 속삭임. 언니, 사랑해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울었다. 이 감정은 금기였지만 진실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곧 다가왔다. 내 전화가 울렸다. 딸 지민이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아침에 집에 오세요.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이 사랑은 시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내 삶은 변했다. 그날 아침, 수아의 팔에 안겨 깨어난 나는 현실을 직면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밤의 열기로 뜨거웠다. 수아가 눈을 뜨며 미소 지었다. 언니, 좋은 아침.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우리는 간단한 아침을 먹었다. 토스트와 커피.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비밀이 스며들어 있었다. 수아야, 어제 일은 꿈 같아. 내가 말하자 그녀가 웃었다. 꿈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나는 걱정했다. 나이 차이, 사회의 시선.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아직도 그림자처럼 살았다. 수아는 샤워를 하며 말했다. 언니, 오늘 저녁에 만나요? 학교 끝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 홀로 사는 공간. 딸 지민은 대학생으로 주말에만 왔다. 나는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다. 50살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수아의 손길이 닿았던 곳이 여전히 따뜻했다. 직장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다. 이지은 씨, 요즘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잠이 잘 와서요. 하루가 지나가기 힘들었다. 수아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보고 싶어요. 오늘은 홍대에서 만나요. 퇴근 후 나는 홍대로 향했다. 홍대의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스트리트 아트와 카페, 자유로운 분위기.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언니를 위한 거예요. 장미였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곧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젊은 커플들이 우리를 힐끔거렸다. 저 아줌마랑 애가 왜 저래? 우리는 작은 카페로 피신했다. 수아가 말했다. 언니, 무시해요. 우리 사랑이니까. 그녀의 용기가 나를 감동시켰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어린 시절, 보수적인 가정에서 숨긴 감정. 고등학교 때 여선생님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말 못했죠? 한국 학교는 그런 걸 용납 안 하잖아요.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20대에 만난 여성. 하지만 결혼 압력에 포기한 일 그 후로 후회했어. 수아야, 너 만나서 다행이야. 그날 밤, 우리는 수아의 방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그녀의 손길이 내 몸을 어루만질 때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새벽에 수아의 전화가 울렸다. 친구였다. 수아야, 너 그 아줌마랑 뭐야? 사진 찍혔어. SNS에 올릴까?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발, 하지마. 내 인생 망칠 거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같이 대처하자. 다음 날 소문이 퍼졌다. 수아의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녀를 피했다. 레즈비언. 게다가 나이 많은 여자랑. 역겹다. 수아는 울면서 나에게 왔다. 언니, 나 포기할래요. 너무 힘들어.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수아야, 사랑은 싸워야 해.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우리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서울의 작은 클럽, 레인보우 하트.
그곳에서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40대 커플, 30대 싱글들. 환영해요. 여기선 자유로워요. 모임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수아가 말했다. 언니, 당신 덕분에 강해졌어요. 우리의 데이트는 계속되었다. 남산타워에서, 인사동에서. 손을 잡고 걷는 게 우리의 저항이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더 커졌다. 내 딸 지민이 알게 되었다. 엄마, 그 소녀랑 뭐예요? 친구들이 말하던데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는 레즈비언이야. 수아를 사랑해 지민은 울었다. 엄마, 왜 이제야 하지만 행복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지민의 지지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녀는 25살, 나처럼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다. 엄마, 한국도 변해요. 동성 결혼 법안 논의 중이잖아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다. 수아와 나는 더 대담해졌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계획했다.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창밖을 봤다. 언니, 우리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제주에 도착하자 푸른 바다가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비밀을 삼켰다. 저녁, 작은 펜션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수아의 속삭임. 오늘 밤은 내게 맡겨요. 그 밤은 우리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수아의 전화가 울렸다. 부모님이었다. 수아야, 집에 와. 이상한 소문 들었어. 수아의 얼굴이 굳었다. 언니,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전화 후 수아는 침묵에 빠졌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흐렸다. 언니, 나 집에 가봐야 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같이 갈게. 도망치지 마. 제주에서의 달콤한 기억이 아직 생생했지만 현실의 파도가 밀려왔다. 서울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장 수아의 집으로 향했다.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전형적인 한국 중산층 가정. 문이 열리자 수아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후반의 여성, 엄격한 표정. 수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여자랑 사진이 돌고 있어.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대학생이 되더니 정신이 나갔어? 여자랑 사귀다니.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 나 레즈비언이에요. 지은 언니를 사랑해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딸이 왜 사회가 어떻게 봐? 나는 앞으로 나섰다. 저는 이지은입니다. 50살이지만 수아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한국 사회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나이 차이도 30살이야. 이건 스캔들이야. 가족 망신이야. 수아가 울며 말했다. 그럼 나 혼자 살게요. 언니 없인 못 살아요. 그 말에 어머니가 무너졌다. 수아야, 제발 생각 좀 해. 그날 우리는 집을 나왔다. 수아는 내 아파트로 왔다. 언니, 미안해요. 내 가족 때문에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할 거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그 밤새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어린 시절 추억, 부모님의 기대. 아빠는 나를 의사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나는 내 과거를 이야기했다. 나도 젊었을 때 꿈을 포기했어. 수아 덕분에 다시 찾았어. 다음 날 우리는 일상을 이어갔다. 수아는 학교에 복고했지만 친구들의 따돌림이 심했다. 키어. 나이 많은 여자랑. 웃기네. 그녀는 울면서 강의를 빠쳤다. 나는 직장에서 위로를 받았다. 동료 하나가 말했다. 이지은 씨, 요즘 행복해 보이네. 비밀 있으면 말해. 나는 용기를 내 털어놓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동료는 놀라지만 안아주었다. 요즘 한국도 변해. 응원할게. 드라마는 계속되었다. SNS에 우리의 사진이 올라갔다. 50살 아줌마와 20살 소녀의 변태 사랑기라는 제목. 댓글은 악랄했다. 한국 문화 파괴자들. 가족들 수치심 느껴야 해. 수아는 스마트폰을 던졌다. 언니,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나는 그녀를 달랬다. 이건 우리의 시험일 뿐이야. 이겨낼 거야.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프라이버시 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었다. 수아의 부모님이 다시 연락했다. 수아야, 집으로 와. 그 여자랑 헤어져. 돈 줄게. 수아가 소리쳤다. 돈. 사랑을 돈으로 사세요? 나 안 돌아갈 거예요. 전화가 끊기자 그녀는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안고 한강으로 갔다. 수아야, 기억해. 제주에서의 그 밤, 우리 사랑은 강해.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을 물들였다. 우리는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지민도 함께 왔다. 수아 누나, 예뻐요.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민의 말에 수아가 울었다. 고마워요. 동생의 새 여자의 우정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었다. 수아의 부모님은 서서히 연락을 재개했다.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 수아야, 엄마 미안해.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남은 조심스러웠다. 카페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처음엔 충격이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그 언니 좋은 사람이니.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최고예요. 어머니가 나를 봤다. 지은 씨, 수아 잘 부탁해요. 나이 많아서 더 책임져야 할 거예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네, 어머니. 영원히 지킬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이혼 소송 걸까 봐. 그 말에 수아가 아파했다.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수아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언니,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나는 그녀를 응원했다. 직장에서 은퇴를 준비하며 나는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을 세웠다. 강변의 속삭임처럼 LGBT 커뮤니티 카페.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한강 물놀이, 수아의 웃음소리. 하지만 갑자기 큰 사건이 터졌다. 수아의 학교에서 퀴어 디스크리미네이션 사건으로 뉴스가 났다. 우리의 이야기가 언론에 실렸다. 나이 차이 레즈 커플의 용기. 이번엔 긍정적이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수아가 말했다. 언니, 나가요. 숨기지 말아요. 언론 인터뷰는 우리의 삶을 바꿨다. 서울의 방송국 스튜디오, 카메라 불빛 아래 우리는 앉았다. 진행자가 물었다. 나이 차이 30살,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사랑은 어떤가요? 수아가 먼저 말했다. 어렵지만 아름다워요. 지은 언니는 제 인생의 빛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랑은 경계를 초월해요. 한국이 더 포용적이 되길 바래요. 방송 후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메시지와 함께 혐오 댓글도 왔다. 변태들. 하지만 지지자들이 더 많았다. 응원해요. 용기 줘요. 수아의 아버지도 연락했다. 텔레비전 봤어. 미안하다. 수아야. 그는 우리를 집으로 불렀다. 식탁에 앉아 아버지가 말했다. 아직 이해는 안 가지만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에 수아가 울었다. 가족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다. 지민도 자주 왔다. 엄마, 수아 누나랑 같이 사세요. 집이 넓어요. 우리의 삶이 안정되었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부산으로 여행 갔다. 해운대 바다. 파도 소리. 수아가 말했다.
언니, 여기서 약속해요. 영원히 우리는 반지를 샀다. 간단한 은반지, 우리의 맹세. 돌아와, 나는 카페를 열었다. 레인보우 리버라는 이름. LGBT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 수아는 그곳에서 글쓰기 워크숍을 열었다. 언니, 이 카페가 우리의 꿈이야.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내 전 남편이 연락했다. 지은아, 그 소녀랑. 아이 때문에 정신 차려. 그는 지민을 통해 압박했다. 엄마가 이상해졌어. 지민이 울었다. 나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이혼한 지 오래야? 이제 내 삶이야. 전 남편이 포기했다. 행복하길. 수아의 소설이 출간되었다. 50살의 속삭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점 행사에서 팬들이 말했다. 감동적이에요. 나도 용기 내요. 우리의 이야기가 사회를 움직였다. 동성 결혼 법안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 광화문 거리, 무지개 깃발. 수아의 손을 잡고 외쳤다. 사랑의 자유. 겨울이 다시 왔다. 눈 내리는 서울. 우리는 카페에서 데이트했다. 손님들이 우리를 축복했다. 행복하세요. 수아의 부모님도 왔다. 수아, 잘 됐네. 가족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갑자기 수아의 건강 이상. 피로가 쌓여 병원 갔다. 스트레스예요. 쉬세요. 의사의 말에 나는 걱정했다. 수아야, 나 때문에. 수아가 웃었다. 언니 탓 아니에요. 사랑해요. 우리는 더 조심했다. 요가, 산책. 우리의 사랑이 치유였다. 새해가 밝았다. 카페 파티, 친구들 모임. 지민이 연인 소개했다. 엄마처럼 행복할게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마음에. 한강변,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키스할 때 눈물이 흘렀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는 행복. 결혼식 후 우리의 일상은 달콤한 루틴이 되었다. 아침에 수아가 커피를 타주고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카페 레인보우 리버는 번성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모였다. 한 젊은이가 말했다. 언니들 덕분에 커밍아웃 했어요. 그 말에 우리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여전했다. 수아가 밤에 악몽을 꾸었다. 부모님의 고함이 들려요. 나는 그녀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 옛 한국 발라드, 사랑했잖아. 여름 휴가로 강원도로 갔다. 바다 대신 산 의속초의 청정 공기. 우리는 등산했다. 수아의 손이 땀에 젖었지만 웃음은 밝았다. 언니, 나이 차이 느껴지세요? 내가 더 빨라요. 나는 헐떡이며 웃었다. 그래, 하지만 내가 끌어줘서 따라가. 정상에서 우리는 포옹했다. 바람이 우리의 사랑을 날렸다. 돌아와, 소설 두 번째 책 20살의 고백. 수아의 성장기. 출간 파티에 가족이 왔다. 아버지가 말했다. 잘 썼다. 딸,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미디어의 압박이 왔다. 스캔들 메이커스, 기사, 우리는 대응했다. 팟캐스트 출연. 사랑은 인권이에요. 청취자들이 응원했다. 가을, 지민의 결혼. 엄마, 수아 누나처럼 사랑할게요. 웨딩에서 우리는 눈물 흘렸다. 내 과거가 용서되었다. 전 남편도 왔다. 미안했어. 지은아, 화해의 순간. 겨울 크리스마스, 명동 불빛. 수아가 선물했다. 목걸이. 영원히 우리는 키스했다. 세상의 시선 무시. 우리의 사랑은 불골이었다. 새해, 카페 확장. 새 지점,
이태원. 국제적인 LGBT 허브. 수아는 강연자 되었다. 나이 초월 사랑, 청중이 박수 쳤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수아의 건강 제발. 불안 장애예요. 상담소 갔다. 나는 그녀 곁에. 함께 이겨. 봄, 여행 제주 재방문. 해변 결혼 1주년. 사랑의 파도 증인. 돌아와, 부모님 방문. 손주. 입양 어때? 웃음. 가족 확장 계획. 여름, 시위 참여. 동성 결혼법 통과 희망. 변화 올 거야. 수아의 에세이 신문 게재. 사회 영향. 가을, 내 생일, 51살. 수아 파티. 언니, 영원히 젊어. 케이크 불 소원 빌었다. 함께 늙기. 겨울, 눈사람. 한강. 우리처럼 둥글고 따뜻해. 웃음. 사랑의 깊이. 2년 후, 법 변화. 동성 결혼 합법화. 우리는 결혼했다. 법적. 시청서 서류. 드디어 눈물. 허니문, 유럽. 파리 에펠탑. 세계가 인정해. 돌아와, 카페 체인. 수아 작가 풀타임. 책 3권. 지민 아이 낳음. 외할머니, 수아 이모 행복. 드라머 소소. 이웃 불평. 퀴어 카페. 이사가 무시. 커뮤니티 강해. 여름 페스티벌. 프라이드 퍼레이드. 깃발 들고 행진. 사랑 승리. 가을, 수아 임신. 입양아이, 작은 소녀. 우리 가족.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기적. 5년 후, 우리는 여전. 카페 제국, 수아 베스트셀러. 아이 성장. 엄마들 사랑해. 사회 변화. 한국 포용. 우리의 이야기 교과서. 용기의 상징. 노년 다가오지만 손잡고. 오늘 밤은 내게 맡겨요. 여전한 속삭임. 50살의 나에게 20살 소녀가 준 선물. 3. 사랑. 인간성.